30번 어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 세 번째까지의 문장에서 글에 대한 주제는 아마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단어 모르면 틀려야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주제를 근거로 해서 해당 단어를 적용한 문장이 이 주제와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침 3점짜리니까 우리 같이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모순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이거 한번 따져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연구들이래요. 심리학의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대. 케이스들을. 어떤 케이스인지 봤더니 경쟁적 인센티브가 경쟁적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 경쟁적 인센티브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바로 감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배경 지식에 의한 거건 뭐에 의한 거건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읽고 바로 경쟁적 인센티브, 경쟁적 인센티브 이런 거지 라고 파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뭐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셔가지고 그럴 땐 일단 내비둬.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뒤쪽에 뭐래요? 그 경쟁적 인센티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진대?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진대. 한마디로 업무에 대한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낮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다 뽑아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한 개 한 개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노력을 낮춘대, 경쟁적 인센티브가.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건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뭐 반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글에서는 부정평가의 대상이겠구나. 라는 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경쟁적 인센티브의 포커스가 심리적인 기반에 있대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를 수 있거든? 언더핀? 기반이란 뜻인데, 그래, 모른다 칩시다. 근데 그 부정평가의 대상이었던 경쟁적 인센티브의 포커스가 모티베이션의 감소의 심리적 기반에 있다는 얘기거든. 기반, 밑을 받치고 있다고. 근데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더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에 단어에도 없죠. 음,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정평가의 대상인, 이래서 지식 추론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평가의 대상인 경쟁적 인센티브에 포커스면 좋은 건 아닐 거라고. 근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감소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얘는 모티베이션의 감소를 최소한 약화시키는 게 되면 안 되겠지. 이해되셨나? 이게 부정평가잖아요. 얘가 부정평가의 대상이잖아. 근데 워즈잖아. 그럼 얘도 부정평가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얘가 부정평가 대상이잖아.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감소는. 그러면 얘도 그걸 뒤집는 게 되면 안 된다고. 얘를 뒤집는 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게 거부, 역전, 반대 이런 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긍정평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부정 이퀄 긍정이 되잖아.
그럼 모순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경쟁은 준대요. 좋은 거 주면 안 되죠? 필연적인 갈등을 준대. 동기부여 사이에서. 어떤 동기부여?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려는 동기부여와 욕망, 좋은 관계, 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망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을 준대. 뭐, 그렇겠죠? 개인적인 목표 성취와 근데 그러다 보면 경쟁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겠지. 그럼 1번 문제될 거 없죠? 뭐 정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는 뒤쪽 보면 알겠지만 유지에 가깝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의 정비라고 할게 그냥 정비가 중요할 때 상대방, 특별히는 상대방,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고 어쨌든 딴 사람과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경쟁하는 애들은 뭘 경험하냐? 이거 위에 거랑 같은 얘기잖아.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 딴 사람이랑 관계 유지와 나의 목표 성취가. 그러면은 딴 사람과 관계가 중요할 때 내적 갈등을 경험하겠죠? 딴 사람 나왔으니까 외적 갈등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옆에서 뭐라 그랬어? 경쟁적 인센티브가 개인의 심리에 있어서 이 심리학 연구잖아. 업무에 대한 노력을 줄이는 거잖아. 딴 사람이랑 싸우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적 갈등은 뭐에 손상을 준대요? 욕망에 손상을 준대.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망에 손상을 준대. 그리고 더럽힌데 좋은 느낌을. 승리에서 오는 좋은 느낌을. 결국에는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근데 내적 갈등인 거는 다르지 않아? 외적 갈등이면 누구랑 싸워야지. 근데 그거는 오히려 내적 갈등은 없지. 왜? 쟤랑 싸우면은 더 나는 뭐 어차피 쟤랑 적인데 뭘. 그래서 엑슬라인이랑 로벨이라는 애가 발견했대요. 알아냈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목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상승지향적인 사회적 경쟁에서의 경쟁을 위한 그런 자기가 타겟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누군가 날 노리고 있어. 이게 만든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든대. 그렇겠죠? 아니, 누가 나를 타겟으로 봐. 그럼 좋지 않겠지. 근데 다 떠나서 이 경쟁을 향한 타겟으로서 자신에 대한 지각인데 이게 좋은 걸 리 없잖아. 이 글 전체의 견지에서 봤을 때. 아니, 난 개인적으로 경쟁적 인센티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개인 의견을 떠나서 이 글에서의 논리적 지위에서 경쟁적 인센티브는 철저하게 부정평가의 대상이잖아. 이쯤 와서 얘기하면 경쟁적 인센티브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뭐 동일 임금 안 주고 뭐 더 잘하고 뭐 프로젝트 따내고 이러면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추가적인 그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이 믿을 때 뭐라고 믿냐? 다른 애들이 지금 메이킹하고 있어. 뭔가 질투심 어린 비교를 그들한테. 이럴 때 좋은 거 아니죠? 걔네들은 어떻게 느껴? 불편하게 느끼고 스트레스 느끼고 슬픔 느끼고 이래요. 그리고 죄책감. 다 쓸데없는 소리. 죄책감은 무슨 감정이래요? 연관돼 있는 감정이래. 높은 동기부여. 목표 성취를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연관되어 있는 감정인 죄책감. 자, 여기서 잠깐 조심. 목표 성취를 위한 높은 동기와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감정이 죄책감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이 모티베이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죄책감이랑 연관돼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 수준에서 판별하지 말라고. 그게 뭘로 이어져? 더 강한 모티베이션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이 모티베이션? 그럼 여기도 스트롱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앞에 내용을 봐봐.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었어? 경쟁할 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모티베이션 낮춘다며, 동기부여 낮춘다며, 이폴트 줄인다며.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이 불편함, 스트레스, 슬픔이라며. 그리고 여기 죄책감도 연달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연관돼 있는 거면 좋은 거일 수가 없다고.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안 좋은 게 뭘로 이어져? 안 좋은 걸로 이어져야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약한 모티베이션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 모티베이션이란 건 경쟁할 때 목표 성취를 위해서 내가 모티베이션을 높게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것과 관련된 감정, 쟤를 이겼을 때의 감정, 뭐 모티베이션을 하이하게 잡았더니 죄책감이란 감정이 들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약한 모티베이션으로 역설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결정적인 거, 경쟁적 목표에 대한 추구 속에서 이런 모티베이션과 퍼포먼스로 이어진대. 경쟁적 목표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모티베이션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잡아놓은 글의 방향성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 뭘 포함하냐? 낮은 직무 모티베이션, 경쟁 속에서의, 그리고 뭐에 대한 선호? 더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결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대. 자, 이번에는 뭐야?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래? 그럼 이건 경쟁 아니죠. 그럼 이제 이건 뭐야? 긍정평가에 대한 대상인 거지. 근데 협력적이고 이타적이라 그랬어. 그러면 봐봐. 뭘 줄인데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감소를 시키고 또는 승자의 보상이 있더라도 공유를 하고 이러는 걸로 이어진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줄이는 거는 맞는 거라고요.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디미니싱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5월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승자의 보상을 공유한다는 거는 결과물의 중요성을 줄이는 거지. 결과물에 대한 중요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위너에 대한 리워드를 쉐어링하면 안 되지. 그쵸? 위너의 리워드를 쉐어링하면 아웃컴이 줄어드는 거잖아. 개별적으로 가는 아웃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같은 데서 정보를 뽑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적으라는 게 아니야. 시험 볼 때는 당연히 글로 적는 거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도 단순히 읽고 내용만 저장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의 논리적 지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놓으라는 얘기고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읽어 제끼면 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뭔가 5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5번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2번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문제다. 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읽는 게 해결되면 수능 수준에서는 얘네들은 쉬운 국어예요. 그 어려운 국어도 푸시는 분들이 쉬운 국어를 왜 못 풉니까? 그쵸?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